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도 국방부에도 그동안 곳곳에 파고든 적색 분자들의 붉은 마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출입업자의 이적 행위와 청와대 비서관의 이적 행위 등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의 핵심, 군 통신망을 도청과 감청에 노출시킨 자를 구속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대놓고 북한의 대내외 선전 활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심각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먼저 국방부의 핵심 군 통신망이 도청과 감청에 노출돼서 사정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월간 조선은 5월호에서 국방부 용산 벙커 내 군 통신망의 도청과 감청 의혹을 보도하면서 사정기관이 국방부 인사와 군 통신망을 유지 보수하는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따르면 경찰은 4월 중순 군 통신망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A씨를 국가보안법 4조 목적 수행과 8조 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금품을 받고 A씨의 유출 행위를 도와준 현역 장교 B씨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군사기밀 유출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의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여러 가지 흔적이 발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A씨는 대위 출신으로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군에서 예편한 뒤에는 군 통신망 유지 보수 업체로 전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당한 후 북한의 지령대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 등이 접근한 핵심 군 통신망은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사용 중인 센트릭스 K입니다. 센트릭스 K는 한미 간 정보 공조를 위한 핵심 네트워크입니다. 한미 연합사를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의 연합작전과 합동작전을 지원해서 한미 연합사령관과 참모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며 우리 군의 중추신경이자 두뇌 같은 존재인 KGIS와 연동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C4I는 새 정부가 기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진 용산 지하 벙커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합사 일부에서는 센트릭스 K망이 기밀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와대 이전이 어떤 형태로든 군 통신망을 재점검할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방부 내부 전산망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북한 지령에 따라 해킹을 해왔다는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 시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엄청난 반역 행위가 절대 발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문재인을 비롯해서 임종석 등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그토록 펄쩍 뛰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해킹하는 전산 시스템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 아니었겠느냐 하는 추측들입니다. 그나마 이 일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까요? 또 하나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탁현민이 신문 인터뷰에서 자랑 삼아 직접 밝힌 놀라운 얘기입니다. 북한이 왜
최근에 심야에 열병식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이적행위를 떠벌이며 자랑한 얘기가 놀랍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낮에 열병식을 해오던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부터는 군인과 주민들을 잠도 못 자게 동원해가면서 심야인 0시에도 열병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탁현민의 조언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탁현민은 10일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18년 4월 평양에서 공연 등을 같이 준비한 현송월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밤에 해야 조명을 써서 극적 효과가 연출된다.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밝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밤 행사가 낮 행사보다 감동의 배가 된다고 코치해줬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후 10년 동안 노동당 창건일, 정권 수립일 등 12차례나 열병식을 실시했는데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에 있었던 4차례 열병식은 오후 저녁 6시에서 자정 사이에 시작하는 야간 행사로 모두 치렀습니다. 탁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방영한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영상을 보니까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더라.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탁현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병식의 기본 목적은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자국의 사기를 높이고 적국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야간 열병식에는 적국이 무기를 자세히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최근 검사장으로 퇴임한 A 변호사는 탁 비서관 본인이 북한군을 이롭게 할 의도까지 인터뷰에서 자백했던 만큼 형법상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교로 제대한 사람과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장교가 적의 포섭과 공작에 넘어가 군의 통신 비밀을 넘겨주다니요. 대통령 측근 비서관이 적을 이롭게 하는 노하우를 친절하게 적에게 전수시켜 주다니요. 그리하여 적은 선전 홍보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퍼레이드에 참가한 무기 식별도 어렵게 해놓고 자랑을 하다니요. 청와대에도 국방부에도 붉은 마수, 곳곳에 파고든 적색 분자들, 대통령 내외에 몸종같이 굴며 안하무인, 오만방자하던 측근 비서관의 이야기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적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저거 북한에 갔을 때 내가 코치해줘서 하는 거라고 신문 인터뷰에 자랑까지 하다니요. 우리 순진한 국민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